네, 소통의 고수 시즌3 시작합니다. 네.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방청객분들은 혹시 요즘에 좀 제주 바다가 옛날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 적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혹시 어떤 게 좀 달라진 것 같으세요? 해안도로에 음. 그 옛날에는 해녀분들이 이렇게 불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커피숍이 예, 너무 맞아요. 해안도로에 화려해졌어요. 옛날보다. 맞아요. 좀 예전이라 생각하면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도 있지만 좀 많이 개발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바다 색도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맞아요. 물색 달라졌다는 말씀 저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바다도 사실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우리가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해녀분들의 모습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 제주의 이 해녀 문화가 올해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0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그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의 바다와 또 이 해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또 그런 해녀분들의 모습과 바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고명효 해녀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적 놀던 2호 바다에서 물질하고 있는 해녀 고명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에 다 살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혹시 아는 해녀 한 명씩 있으시죠? 해녀예요.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기도. 그래서 저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해녀하고 엄마의 엄마도 해녀고 아빠의 엄마도 해녀고 앞집 삼촌도 해녀고 뒷집 삼촌도 해녀고 제가 보고 자라는 거의 모든 여자 사람은 다 해녀였어요. 근데 해녀는 또 이렇게 물때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평일 주말도 없고 계속 주말에도 물질을 가고 뭐 아빠도 일 가시고 이러니까 저의 그 어렸을 적에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 엄마를 기다렸던 그 타리장 그리고 그 앞에 바다 요 안에서만 저의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가 조간대라고 되게 낮은 물 빠지면 바닥이 보이는 바다인데 되게 어렸을 때는 할머니랑 같이 여기서 언니랑 같이 조개도 잡고 보마도 잡고 깅이도 잡고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보냈어요. 해질 때까지. 지내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는 여기 돌담을 넘어가서 여기는 물이 들어와도 2m 정도 되는 데인데 모래밭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발가락으로 조개 잡고 다이빙하고 놀고 그렇게 해서 놀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커서는 위험하고 되게 위험하지만 되게 먼 바다로 갔어요. 깊은 데로 가서 놀다가 죽을 뻔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저의 어렸을 적 기억이 바다에 온통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자라고 나서 사진 강의를 듣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사진사 선생님이 어떤 사진을 찍고 싶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엄마를 한번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다음날 당장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바다에 쫓아가서 엄마 사진 찍을까? 근데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제가 뭐 반평생 놀던 바다니까 사진도 모르고 뭐 수중 장비도 모르고 다이빙도 모르지만 그냥 가서 엄마 따라가서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가 하는 말씀이 거긴 해녀들만 가는 바다이요. 너네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때 생각한 게 그럼 나 해녀 되면 되겠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계속 그게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 1년에 한 몇 번씩 나 해녀 할까? 이렇게 계속 졸랐어요. 계속 졸라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너무 멋있다 응원해 주시고 했는데 정작 그 해녀인 엄마는 절대 반대를 하셨어요. 계속 반대를 하시다가 어느 날은 해녀 학교나 가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마음이 바뀌었구나. 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 이거 해녀 학교라도 가서 고생해봐라. 물질 얼마나 힘든데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지 공부시켜놨는데 공부도 안 하고 물질학회 나는 게 뭔 말이냐 하면서 해녀 학교를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에는 서귀포에랑 애월에 해녀 학교가 2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저는 애월에 있는 한수풀 해녀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6, 7, 8월 동안 3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을 다녀요. 그러면 거의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3개월 동안 이렇게 그 동네 해녀 삼촌들하고 물질도 하고 이론 강의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랜만에 또 학교 다니니까 너무 재밌고 또 제가 너무 많이 잘 찾아요. 물속에서.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잘하는데 매일매일 더 잘해요. 매일매일 제가 세운 기록 같은 거를 매일매일 제가 갱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졸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2호에서 그 바로 다음 해에 2호 어촌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서 물질을 한 첫날 제가 소라를 19kg를 잡았어요. 그래서 잡았더니 그날 엄마가 전화 와서 야, 이게 흥분한 거예요. 야, 할망들 뭐랭 고른 줄 알람시냐? 춘수깃돌이 소라 다 잡아볼게 냄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제가 한 5kg나 잡을까 했는데 너 어똥용 많이 잡으면 어똥용 잘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엄마 뱃속에서 바닥 다 봤잖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는 엄마한테 들었었거든요. 엄마가 물질을 지금까지 한 50년을 했는데 해녀들은 물질 임신했을 때도 계속 물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7개월 될 때까지 물질을 하셨대요. 근데 말로만 들어서 그냥 엄마가 보통 말씀하시는 것들은 거의 다 막 정확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게 많아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2년 전에 1980년대 어촌계 해녀 장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중에서도 제일 궁금한 부분, 우리 엄마가 진짜 나를 임신하고 물질을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부를 찾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그 1983년 12월 장부인데 딱 12월 13일이 7개월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손춘숙이라고 6kg, 8.8kg, 8.1kg, 4kg. 배가 부르다 보니까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금이지만 진짜 할 수 있는 끝까지 물질을 하다가 이제 출산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궁금한 거는 나를 낳고 언제 물질을 다시 시작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걷는데 걱정됐어요. 너무 빨리 물질하지 않았을까. 좀 천천히 나타났으면 좋겠다.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걷었는데 다행히 제가 2월에 태어났는데 1월에는 물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월에도 하지 않으셨고 나타났어요. 손춘숙이. 그날이 3월 1일. 3월 1일이 24일 정도 됐어요. 제가 태어나서. 근데 이날 나와서 0.7kg를 잡았는데 사실은 원래 이 3일 전에 왔었대요. 물질하러 왔었는데 보통 3, 7일 지나면 몸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3개월 동안 물질을 쉬었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는데 물질을 하려면 허리랑 다리의 힘으로 빵 차서 들어가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질 못했대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물질 못하고 가고 며칠 후에 와서 물질을 했는데 0.7kg밖에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진짜 자기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장부를 보면서. 이제 지금 6년째 물질을 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계속 바닷가 동네에 살고 했지만 바다를 그냥 그 반짝이는 윤슬 표면만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물질을 하고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제가 이제 해녀들이 잡아야 하는 소라보다 잘 보이는 게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들이 너무 많고 그 쓰레기 중에는 제일 많은 게 맞아요. 타이어. 타이어도 진짜 많이 있고 폐어구, 그물들이 다 이제 바닷속에서 사가서 흩어져 다니고 정말 이만큼도 아니에요. 여기보다 이만큼 큰 폐어구들이 이렇게 펼쳐져서 바다에서 돌에 걸려서 있는데 거기에 개도 걸려 있고 우럭도 걸려 있고 소라들도 걸려 있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살려주고 구해준 적도 되게 많고 아까 폐타이어, 팬티, 베개, 프라이팬, 핸드폰, 자전거 정말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실수로 바다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니까 그러기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거기다가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테트라포트 밑에서 매트리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가져와서 버린 거구나. 그때 이제 약간 진짜 배신감 같은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바다에 대해서 되게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되게 좋고 뭐 노을도 예쁘고 그리고 뭐 해수욕도 즐기고 바다에 나는 것들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사다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구에 있는 그 산소의 70%가 바다에 있는 바다 생물들이 광합성하면서 만드는 산소로 저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좋은 것들만 받고 있는데 저희는 정작 바다에 돌려주는 게 쓰레기밖에 없다는 게 너무 사람이 염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제주도에 옛날에는 해녀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앞집 삼촌, 뒷집 삼촌들이 다 해녀로 사셨던 것처럼 그분들은 이제 9살, 10살 정도 되면 조그만 박새기 가지고 가서 친구들이랑 바다에 놀면서 미역 하나 잡아보고 조개 뭐 보말 하나 잡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질을 배우면서 물질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한 뭐 14살, 15살 정도 되면 한 사람 몫의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살고 했는데 제가 물질을 딱 시작했을 때 제가 딸이 3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딱 그 나이였어요. 물질 시작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꼭 남겨놔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게 가운데가 9살인데 이렇게 작은 아이가 물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옛날 사람들은 삼촌들이.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을 보다가 물질하러 이제 탈의장을 가면 우리 엄마나 삼촌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물질하고 이런 세월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가 자기 생계를 꾸려 나가고 그 마을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해녀들이 물질해서 돈 모아서 마을에 길도 내고 학교도 짓고 탈의장도 짓고 진짜 자기가 속한 그 세계를 정말 자기가 일으켜 세우면서 살았다는 게 너무 놀랍고 고맙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아이들을 보고 해녀들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저희 엄마의 삶도 생각해 보면 엄마도 17살 때부터 그 조천 신흥에서 할머니랑 같이 물질을 했거든요. 할머니랑 같이 물질하고 2년 정도 같이 물질하다가 2호로 시집 와서 2호에서 계속 물질을 하고 있는데 엄마도 이제 제가 언니랑 오빠가 있어서 애가 셋이에요. 저도 애가 셋이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제주 육지 물질을 많이 가셨어요. 육지 물질하고 일본에 가서도 30개월을 지내고 오셨고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에 있다고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밥 먹이고 물질은 물질대로 가고 마늘밭에 깨 털고 겨울 되면 친정 가서 밑강 타러 가고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비행기 타고 출장 가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정말 사셨어요. 그렇게 살았어서 뭐 예전 같았으면 되게 우리 엄마가 육지물질 가고 밖에 나가서 고생했겠다, 안쓰럽다 이런 마음만 가졌었는데 제가 물론 그때만큼 제가 고생하면서 물질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한 사람의 그냥 뭐 여자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가서 출장 간 거잖아요. 80년대에 비행기 타고 그렇게 출장 가는 삶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질을 하면서 뭐 바다나 해녀들이나 엄마를 보는 시선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녀들이 물질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이 아니고 잘 모르세요. 자기가 직접 바다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근데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 뭐 책에나 이렇게 보면 뭐 해녀들이 2분 동안 숨을 참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그냥 지상에서 이렇게 숨을 참았을 때 2분 정도 참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 물질할 때 그때 물질 잘 못했을 때인데도 그때 이렇게 재본 게 2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속에서 들어가려면 수압이 있고 다리 발 차면 힘들고 이래서 그 안에서는 정말 길게 참는 분이 한 1분 정도 참는 것 같아요. 물질을 하는데 삼촌들, 50년, 70년 한 삼촌들이랑 이렇게 놓고 보면 중간 정도 하거든요. 중간 정도 하는데 이제 물질 요 정도 높이에서 해요. 여기 한 4m 되나? 4m, 5m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통 많이 하면 이제 처음에 딱 이제 발 차고 내려가요. 내려가면 한 5초 정도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물속에서 한 25초 정도 돌아다녀요. 아, 이렇게 여기 소라 하나 잡고 저기 소라 하나 잡고 저쪽에 가서 하나 잡고 해서 25초 정도 지나. 그러면 이제 숨 쉬고 싶어요. 그러면 참지 않아요. 그냥 이제 올라와요. 뭐 다른 거 또 하나 더 잡고 싶으면 가끔 한번 참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맞아요. 저승길이니까 또 이제 4시간 동안 물질을 해야 되니까 한 타임에 한 번에 그 물질에 자기 온 힘을 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딱 적당히 해서 이제 25초 정도 물질하고 바로 올라오면 제가 시계를 차고 가서 이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35초 정도 걸리거든요. 35초에 나와서 태왁 있는 데로 가서 물건을 넣어요. 물건을 넣고 다시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기까지 하면 평균 이제 1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 더 잘하는 대상군, 우리 엄마, 해녀 회장님 이렇게 보면 10초 정도 더 밑에서 물속에서 계시고 나와서는 저보다 조금
쉬어요. 그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분. 이제 저보다 조금 못하는 나이가 더 많은 할머니들도 보면 한 20초 정도 물속에서 지내고 나와서는 조금 더 오래 쉬고 태역에 가는 시간까지도 더 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평균 1분 정도 생각하면 한번 내려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1분 정도 하는데 아까 해녀들이 한 4시간 정도 물질을 한다고 했잖아요. 1시간에 60분. 60번 동안 60번의 잔액질. 해서 4시간 따면 240번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물질하고 2시간 지나면 이 여기에 찬, 허리에 찬 연철이 이제 헐렁헐렁해져요. 배가 쏙 들어가서 다시 차고 또 1시간 지나면 배고파서 또 다시 차고 그렇게 해서 4시간 지나고 하고 나오죠. 제가 처음에 물질했을 때 저도 이제 잘하고 싶으니까 삼촌들 따라서 상군 바다로 깊은 바다로 계속 쫓아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연철을 다시 쪼이는 것도 쪼이는 건데 그때는 되게 물도 깊고 무섭고 물도 출렁출렁하고 이러니까 2시간 지나서 진짜 토 나왔어요. 토하고 또 4시간 지나서 토하고 나서야 나왔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엄마가 물질 그만하라고 할까 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같이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조금 더 깊은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했는데 옆에 있는 삼촌이 저기 가지 말라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난 저기도 가보고 싶은데 더 깊은 데는 더 많지 않나? 막 이런 생각에 가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물속으로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이렇게 선을 나눈 것처럼 그 8m 이상 거기 수심에는 소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책에서 본 바다 이야기에 제주 바다에 5m에서 10m까지 갯녹음 현상이 너무 심해서 거기가 바다가 다 사막화 된다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근데 그 사막화되는 게 이렇게 미역이나 톳이나 해조류들이 자라면 그것들을 이제 소라랑 전복들이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오염물질이 내려오고 수온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돌에 해조류들이 자랄 수 없고 그러니까 풀이 못 자라는 것처럼 해조류들이 자라지 않고 하얀색 석회조류들이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역은 더 멀리 가서 나고 그 미역을 먹으러 소라랑 전복은 또 더 멀리 바다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해녀 할머니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깊은데 8m 가도 이제는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대상분들도. 해녀들은 더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해녀들이 이제까지 자기가 잡았던 만큼 계산해서 그 태왁 사이즈도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똑같이 예전처럼 물질을 해도 그 태왁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물질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태왁 보면서 삼촌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이고 바닥이 틀려져서 근데 달라졌다고 하지 않고 틀려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틀려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바다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또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바당 2가지가 있어요. 할망바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할망바당. 할망바당이 아픈 데를 말하는 거지. 맞아요. 야픈데. 제가 물질을 처음 할 때 저희 해녀가 지금은 10명인데 6년 전에 21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90살 삼촌이었는데 그 삼촌 할머니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랑 동갑이요. 1930년생.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시고 옛날부터 할머니였는데 아직도 할머니고 아직도 물질하고 있고 심지어 삼촌들이 삼촌이라고도 안 부르고 그 할머니는 계속 할머니였어서 홍할망이라고 불러요. 홍할망 우리는 홍할망이라고 못 부르지만 그러니까 순아 삼촌이 너무 이제 잘 걷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저 너무 걱정하면서 같이 물질을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도와드려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고 나왔는데 저보다 한 3배는 많이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충격. 그래서 해녀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70년, 75년 물질을 한 바다에서 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깊은 수심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물속에서 움직임은 똑같아요. 정말 우아해. 너무 우아하고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녀들이 옛날부터 이런 그 노년의 여성, 자기 선배 해녀들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해녀들이 우리 할머니들은 낮은 바다에서는 엄청 잘하니까 여기에는 가지 말자. 여기 남겨둔 바다에서는 이분들은 이 나름대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계속 꾸려나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가 이제 잡았다가 너무 작은 소라들은 그 낮은 할망바닥에다가 뿌려주면 이제 삼촌들이 그거를 나중에 자라면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할망바닥을 보면서 진짜 너무 멋있는 바다다. 네, 너무 멋있는 바다다. 이런 거를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거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다는 공동바닥이라고 있는데 그 해녀들은 개별적으로 자기가 잡은 거는 자기 수입이거든요. 근데 공동바닥이라고 그날 잡은 물건을 다 팔아서 우리 이제 10명이 물에 들었으면 10분의 1로 나눠서 그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항상 많이 잡지만 이제 특히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한 2배, 3배 이렇게 잡는 날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해녀 삼촌 중에 자기는 난 전국 꼴등 이렇게 하는 똥군이라고 하는 삼촌이 계시거든요. 그 삼촌이 이제 공동바닥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은 옷에 물만 적셔도 돈 버는 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 공동바닥에 근데 이거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저도 그렇고 저는 또 특히 공동물질 할 때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정말 그때마다 이렇게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저도 그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네. 그래서 정말 같이 살아가는 자기의 사람들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대로 살아냈던 이 해녀의 문화, 공동체 문화 이런 게 정말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 바다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고 근데 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서귀포에 문섬, 범섬, 섭섬 이쪽에 세계적으로도 되게 큰 연산호 군락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꽃처럼 생긴 이 산호들이 수온에 되게 민감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수온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이 산호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 바다의 환경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다이빙을 배워서 스쿠버 다이빙 이거는 물속에서 숨 쉬면서 하는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서 지금 3년째 산호 탐사하면서 같이 조사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물질 가고 다이빙 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은 좀 심심하게 지내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작년에 애들도 다이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레벨 해가지고 엄마랑 할머니랑 엄마랑 아이들이랑 우리 다 같이 다이빙을 갔어요. 3대. 이렇게 해서 섭섬에 가가지고 우리 애들 쭈루루 있고 엄마랑 저는
물옷에 그냥 탱크 메고 해서 큰 산호 말미잘, 흰동가리 이런 거 보러 갔어요. 근데 진짜 물놀이가 아니고 꽃놀이 간 느낌. 이 해녀들의 꽃놀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이제 핸드폰만 보고 뭐 컴퓨터 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데 갇히지 않고 좀 바닷속에 나 아닌 다른 생물들도 보고 다른 그런 생명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아이들로 자랐으면 해서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힘들었어요. 나 혼자만 가는 게 좋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여기 옆에 있는 친구, 요거는 저고 요 옆에 있는 친구도 저랑 같이 물질하는 남자 해녀예요. 남자 해녀인데 얘도 스쿠버 자격증이 있고 해서 같이 해남. 이제 서귀포가 연산호 군락지가 넓게 있는데 2호에도 20m 지난 부분에 다 이렇게 네 어디든 다 있는 거예요. 제주도를 삥 둘러서 저도 이제 바다 여기 20m, 24m 정도 되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이제 갈 때는 이제 이 친구의 아빠가 어부거든요. 어부라서 이제 삼촌 배 타고 가서 저희 엄마도 같이 가요. 이 친구랑 같이 가서 산호 우리바다잖아요. 우리바다에 있는 산호 어떤 거 있는지 이런 거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자기 바다에 대해서 자기 그 바다에 들어가고 있는 어부나 해녀나 그냥 어촌개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정말 무심하게 기록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에 정말 의미 있는 자료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주도에는 어촌계가 103개가 있어요. 근데 103개 어촌계에서 각각의 자기 바다를 이렇게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조사하고 바다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정말 큰 제주도의 자산, 해양계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제가 바다에서 만난 친구들. 박준 시인의 시집 중에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앞부분이 아픈 내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예요. 근데 제가 물질을 하고 바다에 대해서 바다를 들여다보니까 바다는 너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너무 오랫동안 이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어지러웠던 그때 제가 이 바닷속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다가 먹으면서 현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고 예쁘고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하얀색 흰수지 맨드람이고 저쪽 끝에 빨강 핑크색 있잖아요. 그게 큰 수지 맨드람이고 여기 해송인데 여기 안에 자세히 보시면 알들이 들어있어요. 알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알이 들어있는 사진을 찍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또 보고 싶어서 갔는데 며칠 후에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우연히 찍은 사진으로 산호의 산란기를 알 수 있게 됐고 저희가 이들의 생태를 알 수 있는 사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한 자료로 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바다에 들어가고 있어요. 양말이에요. 양말 고방 뚫려갖고. 맞아요. 집에서 신던 양말 계속 신다가 구멍 나면 바다로 가져와서 꿰매서 신어요.
거기서 꿰매고 해도 이제 못 꿰맬 만큼 구멍이 크게 나면 거기를 자르고 이제 팔토시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걸 왜 쓰냐면 해녀 여기 고무옷이 있는데 이렇게 돌 틈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하다 보면 여기가 헐잖아요. 요거 아까워가지고 팔토시를 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저 오리발, 노랑 오리발이 제가 처음 물질할 때 사서 온 오리발인데 처음 물질하다 보니까 물속에서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발을 이렇게 막 발끝으로 이렇게 막 서 있었던 거예요. 하니까 여기 꼬부러지는 부분이 다 찢어져서 우리가 신발이 찢어지면 신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무슨 색깔 오리발 사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와보니까 엄마가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로 다 꼬매놓은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제가 그때 보기에는 너무 구질구질하고 안 신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어서 계속 신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사진은 수경의 쑥. 탈의장 옆에 보면 쑥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이야 김서림 방지제도 나오고 하는데 해녀들은 근데 그 김서림 방지제도 뿌리면 눈이 아프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맞아, 쑥이 최고. 우리 옆에 있는 해녀들은 그냥 옆에 있는 거 가지고 정말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해요. 이렇게 해녀들 처음에는 제가 되게 막 좀 부끄럽고 구질구질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근데 그런 삶 속에서 계속 제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하는 이 해녀들의 모습이 아 너무 배울 점이 너무 많다.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꼬매고 덧대고 이런 것들도 이게 진짜 해녀들이 바다를 대하고 아까 그 할망바당을 만들고 공동바당을 계속하고 하는 것처럼 바다를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진짜 작은 것 하나 소중하게 대하는 이 마음을 정말 제가 항상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제가 몰랐던 건데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기록할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상에 각자 도생의 삶을 살잖아요.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세상에 이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이 해녀 문화가 이 아름답고 멋있는 해녀 문화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이야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해녀분의 정말 살아있는 지금 그 바다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매트리스가 왜 바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 바다가 여전히 참 아름다운 곳들이 많고 여전히 우리 바다밭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또 살아있는 이야기를 좀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서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고명희 해녀분과 함께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바다 이야기 나눠보고 해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도 역시 저희가 5개의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계기. 첫 번째 키워드 골라주셨는데 바다의 변화를 기록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저희 어촌계에 물질을 하러 갔는데 아까 그 장부에서 봤었던 것처럼 저희 엄마가 막내 해녀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57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삼촌들 모습 하나하나 너무 멋있고 이런데 엄마도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세대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기록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 어떤 모든 기억들이 다 그 삼촌들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아깝고 이제
이제까지 진짜 한 40 몇 년 동안의 기록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라도 그 기억의 공백, 이거를 제가 이제 채워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록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기록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하신 것들은? 뭐 처음 물질 갔을 때부터 태화계 이제 그 액션 카메라라고 조그만 카메라를 들고 가는데 그냥 물질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기록하고 그냥 바다에 갑자기 나타난 쓰레기라던가 뭔가 특이한 거 이런 것도 기록하고 그냥 아름다운 모습 물질하고 있으면 너무 멋있어요. 한라산이 이렇게 멀리 있고 바로 밑에 바다에서 보면 바로 밑에 그냥 한라산 밑에서 물질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힐링 그 자체인데 그런 것들을 기록해요. 정말 아름다운 이 바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물질했을 이 삼촌들, 그 어느 거 하나 다 놓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나라도 기록 남겨놔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근데 진짜 우리는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이 바닷속에서 이 한라산을 본다는 게 그죠? 진짜 뭐 다이빙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엄마도 그렇고 삼촌들도 그렇고 50년, 70년을 이 한 바다에서 물질했다고 하니까 안 지겨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다에 들어가서 보면 똑같은 바다가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 바다 조류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물건도 다르고 자기 컨디션도 다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진짜 아름다운 하늘, 바닷속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삼촌들이 지겨울 틈이 없었겠구나.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녀분들의 삶도 볼 수 있고 바다의 모습도 가까이에서 정말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라. 네, 그래서 열심히.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의미. 자, 해녀로서 기록을 이어가는 시간은 우리 고명현 해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아까 해녀 장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엄마가 저를 낳고 21일 만에 물질을 나가고 육지 물질 가고 일본에 가서 물질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만 없으면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막 앙작시라고 울보 앙작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더 커서도 보니까 엄마하고 떨어져 있었던 시간만큼 그거보다 더 많이 제가 엄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질을 같이 하면서 이 나이에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하다가 그냥 엄마가 그냥 여자로 해녀로 그냥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선택의 순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 있고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랑 그냥 주말에 가끔 보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고 엄마가 나중에 은퇴하고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없게 됐을 때 그랬으면 정말 그냥 평생 되게 바다를 볼 때마다 다른 해녀를 볼 때마다 되게 슬픈 마음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말 늦지 않게 엄마랑 같이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또 일을 하시면 이게 본의 아니게 또 딸이니까 좀 잔소리 같은 거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할 말이 잊어버려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잊어버려서 이제 애들 키우면서 한 10년 그래도 떨어져서 살았잖아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제가 이제 물질 끝나면 다 같이 와서 씻잖아요. 씻는데 엄마가 저희 이제 그때 40이 넘었어요. 40이 넘었는데 비누로 깨끗이 씻으라이. 그래가지고요. 엄마 40 넘은 딸한테. 나 40. 엄마 나 40. 그리고 이제 물질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고무옷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안에 입기 좋게 티를 끼워서 입거든요. 그거를 물질 장비를 다 챙겨놔요. 그래서 잔소리도 잔소리지만 아, 내가 어렸을 때 못 받은 밀착 육아를 가장에 와서 받고 있구나. 네, 80에 받고 있구나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엄마랑 딸이 또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네. 엄마 마음엔 아직도 얼마나 아기로 보이실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부모의 그 고모. 맞아요. 그래도 엄마 뒤로 이어가는 딸의 모습이 또 대견하기도 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따님이 이제 나도 해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제 처음 물질을 할 때는 당연히 했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다이빙하고 같이 이제 바다에 가다 보니까 저는 그 애들을 챙기기가 좀 힘들어요. 혼자 물질하고 싶고 그냥 혼자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또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엄마랑 같이 물질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해녀가 아무나 될 수가 없잖아요. 제주도는. 그리고 특히 저희 마을은 더 외지인은 아예 받지 않는 동네거든요. 어촌계 자녀들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해녀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녀들이 바다를 지키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해녀가 없어진다는 거는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니까 그렇게 바다에 대해서 바다의 편에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해녀 문화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해녀로서의 자부심도 있으시고 자긍심도 오늘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의 바다를 또 끝까지 지켜주실 것 같은 믿음이 또 저희도 더불어 느껴졌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바다와 제주 해녀 문화를 끝까지 또 잘 이어가시길 저희가 또 같이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수로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